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네 가지. 여기에 중요한 혐의점이 이제 급히 사실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말 그대로 이제 민정수석 비서관 또 민정비서관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그런 혐의인데요. 이거는 법정형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예. 네, 그리고 또 1,000만 원 이하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렇습니다. 예. 자격정지를 생략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 직권남용이 사실은 이게 문체부의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협조하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을 산하기관으로 전보 조치하거나 아니면은 또 특별감찰관 이거는 특별법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기타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혐의이고요. 또 이제 특별감찰관 그리고 특별감찰 담당관 등이 있는데요. 이런 특별감찰관의 감찰 행위를 이제 방해했다. 이것도 특별감찰 범법에 따르면은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저거는 정윤회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정윤회 사건 국정농단 비선 권력 십상시 이럴 때 그 감찰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았다는 거죠. 예, 특별감찰 사실 제 후배 중에 특별감찰 담당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제 사표 내면서 덩달아 이제 불법적으로 규정도 없이 이제 해임 조치를 당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해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잖아요.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가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이긴 거죠. 이긴 거죠. 그래서 지금 지위가 회복된 상태인데요. 일단 회복된 상태인데 이처럼 특별감찰관의 적법한 그런 감찰 행위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대통령의 친인척 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이거든요. 따라서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특별감찰관이 혹시라도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 본인에 대한 감찰도 준비하거나 내사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감찰을 방해한 게 아니라 본인에 혹시라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직무유기인데요. 이 직무유기는 이제 성립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직무유기의 이게 직무유기가 일을 하다가 제대로 못했다고 직무유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직무유기, 즉 아예 하지 않을 고의를 가지고 아예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증명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이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어떤 위증했다 이런 혐의인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우병우 수석 봤더니 이제 2013년에 검사장 승진을 2번이나 못하고 옷을 벗자마자 1년 만에 2014년 5월쯤인가요? 그때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2014년 말에 정윤의 이른바 이제 비선 실세 사건이 터지고 그때 이제까지 우리가 추적했던 보도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사건이 나오자마자 그것을 김영환 민정수석을 거치지 않고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직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김영환 민정수석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이제 옷을 벗고 그리고 2015년 5월에 민정수석이 됐고 비서관에 있다 수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죠. 불과 1년 만에. 그러니까 아주 초고속 승진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아마 특검이 차마 기록하지 못한 혐의가 있다. 그게 뭐냐? 공범이죠. 그러니까 최순실의 공범으로 사실은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완벽하게 지금 검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충분히 못 찾은 겁니다. 계속 추적한 흔적들은 나와요.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비서관 시절에 수석비서관 민정수석 되기 전에 비서관 시절에 골프 쳤다라고 하는 프로골퍼도 불러서 그 증언 내용 조사 들었고 그래서 골프 한 개 쳤다는 거 확인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게 참 아쉬운 거죠. 특검 만약에 수사기간이 이번에 연장이 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아마 특검이 반드시 공범으로 처벌시키는 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공범일 수밖에 없냐 하면 두 사람의 관계, 서로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최순실을 계속 끝까지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모른다. 같이 골프 쳤는데 누가 친지 모른다. 이런 건가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검사장에도 탈락한 어떤 지금 이제 전직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청와대 비서관이 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대선 캠프에서 무슨 법률 자문단이라도 하다못해 했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도 모르는 사람인데 김기춘 비서실장도 추천 안 했다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이 사람 꼭 집어서 민정비서관으로 비서관으로 이야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사전에 오랫동안 누군가 즉 최순실 씨와 관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이제 국정농단 과정 우리가 다 파악했잖아요. 예.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모든 인사를 검증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그 중요한 인물을 데려다 놔야 되는 자리에 최순실 씨가 개입을 안 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없죠.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그 인사 개입한 그 정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요로를 딱 찾아서 거기 핵심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딱 심어 놓잖아요. 예. 자, 그렇게 볼 때 이 민정비서관 자리를 그냥 놓쳤을 리는 없다. 그리고 그 시점이 2014년 5월달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참사로 논란이 한창 불거지고 집회도 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방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다. 예. 그 시기에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데려놔야 되겠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거기 데려놓기 힘든 거죠. 예. 근데 그 자리에 검사장에도 탈락한, 2번씩이나 탈락한, 예,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턱 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힐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배경이 뭐냐. 예. 자, 그런데 불과 1년 지나더니 이 사람이 수석비서관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사람 뒤에는 뭔가 확실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끈끈한 게 있나 보다. 예. 더군다나 비서실장도 경위하지 않고 뭐 심지어는 대통령에게 독대까지 해서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수석비서관들은 대통령 얼굴도 못 보는데. 자, 이런 정도면 대충 파악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 기자님, 지금 이제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얘기한 게 확증된 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해석이 추론이 가능할 수 있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예. 2014년 5월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5월서부터 그때 무슨 이쪽 이제 정가에서 무슨 얘기들이 돌았냐면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안 통치가 시작될 것 같다. 왜냐하면 세월호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코너를 몰리면서 이제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런 기조에서 철저하게 검찰이나 경찰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공안 통치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예측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시기에 이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들어간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아주 핵심적으로 믿는 사람 아니면 데리고 들어가겠냐?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이런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민정비서관으로 들어오기 전에 최순실 씨 본인이든 최순실 씨 측에서든 아마 이 자문을 구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보다가 이 사람 이거에 대해서 머리가 돌아간다.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왜냐하면 위기 국면에 어떤 구원투수로 스핀닥터로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밖에서 어떤 그 스스로 검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검증은 아니지만 이런 타겟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어떤 수를 낼지 그것을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할 때는 어쨌든 그 정인의 문건 그 터졌던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증명돼서 이렇게 이제 민정수석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은 그러니까 집안이나 여러 가지 정황, 집안끼리 알았던 거나 이런 상황에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모른다라는 걸로 버티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은 내가 그럼 이게 직무유기일 수 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직무유기일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그 본인이 주장한 바를 따르면 전혀 몰랐으니까 국정농단을 전혀 몰랐으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최후 방어선을 이렇게 지키는 거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이 행위에 일련의 자문 형태로 그리고 조직 형태로 기여했던 사람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손 변호사님. 네. 이제 법조계 출입 기자들.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두 분의 얘기가 상당히 저는 신빙성 있는 추론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우병우 비서관이 어떻게 들어왔냐.
네. 라고 하는 걸 취재가 잘 된 기자들이 없어요. 그럼 네. 기자들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조계라고 하면 나름대로 최고 에이스들이 가는 자리인데. 네, 그렇죠.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뒷배를 봐준 분은 이모 전직 검찰총장 변호사가 뒷배를 봐주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럼 들어갈 때도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냐.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장모와 최순실 씨 사이에서의 어떤 그 연락이 되어서 결국은 장모의 힘에 의해 청와대에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도 그 증인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프를 같이 쳤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장에서 직접 봤다는 그런 그 직원들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프로골퍼도 그 증언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있고. 근데 다 이게 촘촘히 가려 있는 거예요. 이게 증언을 정말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도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수영장도 나왔습니다. 장모와 최순실 씨가 이제 뭐 호텔의 그 같은 수영장에서 이제 같이 수영을 같이 했다.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처럼 여러 가지 그 추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짐작들이 나오는 걸 볼 때, 분명히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뭔가 누군가 정상적이지 않은 힘을 썼다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장 승진을 2번이나 못하고 옷을 벗자마자 1년 만에 2014년 5월쯤인가요? 그때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그 2014년 말에 정윤의 이른바 이제 비선 실세 사건이 터지고, 그때 이제까지 우리가 추적했던 보도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사건이 나오자마자 그것을 김영환 민정수석을 거치지 않고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직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김영환 민정수석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옷을 벗고, 그리고 2015년 5월에 민정수석이 됐고, 비서관에 있다 수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죠. 불과 1년 만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잖아요.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가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이긴 거죠. 그래서 지금 지위가 회복된 상태인데요. 일단 회복된 상태인데, 이처럼 그 특별감찰관의 그 적법한 그런 감찰 행위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대통령의 친인척 또는 청와대 그 수석비서관 이상이거든요. 따라서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특별감찰관이 혹시라도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 본인에 대한 감찰도 준비하거나 내사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그 감찰을 방해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직무유기인데요. 이 직무유기는 이제 성립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직무유기의 이게 직무유기가 일을 하다가 제대로 못했다고 직무유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직무유기, 즉 아예 하지 않을 고의를 가지고 아예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증명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이거는 뭐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뭐 어떤 위증했다 이런 혐의인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우병우 수석 봤더니 이제 2013년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여기에 중요한 혐의점이 이제 그 피의 사실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말 그대로 이제 민정수석 비서관 또 민정비서관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그런 혐의인데요. 이거는 법정형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또 1,000만 원 이하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렇습니다. 자격정지를 생각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 직권남용이 사실은 이게 문체부의 그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협조하지 않는 그런 그 공무원들을 산하기관으로 전보 조치하거나, 아니면은 또 특별감찰관, 뭐 이거는 특별법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기타 이런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혐의이고요. 또 이제 특별감찰관 그리고 특별감찰 담당관 등이 있는데요. 이런 특별감찰관의 감찰 행위를 이제 방해했다. 이것도 특별감찰 반법에 따르면은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저거는 정윤회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정윤회 사건 국정농단, 비선 권력, 십상시 이럴 때 그 감찰이 들어가려고 네. 하니까 그걸 막았다는 거죠. 예, 특별감찰 사실 제 후배 중에 특별감찰 담당관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제 그 사표 내면서 덩달아 이제 그 불법적으로 예. 규정도 없이 이제 그 해임 조치를 당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해임